이름도 생소한 로사이 도르프만병, 안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호사님,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사이 도르프만이라고 하고 줄여서 RDD라고 해. 근데 이름이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RDD라고 내가 부를게. RDD라고 하는데 진짜 생소한 병이지. 이 병이 조직국의 질환을 의미를 하거든. 다시 말해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조직구가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생기는 병인데, 제일 흔한 증상은 그 인체 림프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 비대해지는 거, 특히 목 쪽에서 많이 생겨. 그러면 암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RDD 같은 경우는 양성질환으로 분류가 돼. 그리고 특히 전형적인 RDD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붓고 뭐 치료 없이도 좋아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뭐 감염이나 염증 뭐 이러다가 조직검사에서 RDD라고 나오면 희귀질환이지만 암은 아니다, 이렇게 뭐 진단을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도 보험금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RDD가 꼭 림프절에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인체에 다른 장기들이 있잖아. 폐, 뭐 간, 심장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 뇌막까지 그런 전신형 로사이돌프만병이 있어. 이 경우에는 조직 침윤도 굉장히 심하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지.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실제로 치료를 항암 치료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지. 특히 좀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브라키오모마이신 계열 항암제나 인터페론, 그리고 뭐 면역체계 등을 항암제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면역 억제제 등을 항암제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BRAF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뭐 표적 치료도 가능하거든. 그런데 이때 보험사 입장은 딱 하나야. 국내 통계 분류상에 RDD는 암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못 준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아니, 여지는 있지. 조직국의 신생물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RDD는 어디까지 확장했느냐, 그리고 병리 조직에서 종양성 증식, 클론성 소견이 확인되느냐, 이게 핵심이야. 또 치료 방식도 중요한데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뭐 암에 준해서 치료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실제로 그런 논리로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을까요? 많지. 중추신경계 RDD 환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그래서 이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를 하셨는데, 그분은 병리 결과에 종양성 조직구 증식 소견, 침윤성 성장이라고 써 있었고 실제로 방사선 치료도 받으셨던 분이거든. 그 케이스는 아마 코드가 C96.8 코드로 암보험금을 받았어. 반대로 림프절에 국한돼서 조직검사상 확진도 좀 모호한 경우에,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한 경우는 D코드로 적용이 돼서 보험금 거절된 사례도 많지. 그럼 중요한 건 병의 상태와 그걸 보여주는 기록이었겠네요. 정확하지. 진단명이 같아도 어떤 병리 소견, 치료 내역, 그리고 뭐 진단 코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르면 결과도 정반대야. 특히 중추신경계에 침범하고 뭐 다발성 장기 침윤, 항암 치료 시행 여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 보험사 입장에서 암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맞아. 그 RDD는 기본적으로 양성 혈액 질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병리학적 관점으로만 보면 악성 종양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질환이야. 그래서 진단서 한 장으로 포기할 게 아니라 병리 조직 검사, 뭐 유전자 검사, 치료 내용 다 모아서 꼼꼼하게 따져와야 돼. 그리고 이런 희귀 질환일수록 의학적인 해석 그리고 법적 해석 사이의 틈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틈을 채워줄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 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 자료 정리부터 함께 전문가들과 시작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